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시간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는 온대기후 봤으니까요. 온대기후 또 보고 나면은 또 쉬어가는 타임이 잠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1번부터 좀 볼게요. 가나하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하천 보니까요. 지금 이쪽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북해 연안으로 들어가는 요거는 이제 라인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아강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지금 황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동중국해죠. 그래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요거는 창장강. 다시 말하면 양쯔강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어디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건 지금 대륙 서안에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동안에 있는 거죠. 일단 요거를 파악했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유역. 여러분 유역 모를 수 있으니까. 유역은 뭐냐면요. 강물이 흐를 때 자기의 그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유역이 가진 유역 분지를 계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튼 요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유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역. 가는 나보다 하류 유역의 여름철 기후가 서늘하다. 하류 유역의 여름철 기후가 서늘하다. 왜? 여기 대륙 서안이니까. 그쵸?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가는 나보다 하구에서의 하산 계수가 크다 그랬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반대죠. 서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의 계절적 편차가 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늘 고르게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하산 계수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나 유역은 가 유역보다 벼 재배가 활발하다. 여기는 크게 보자면요. 온대 몬순 기후죠. 얘는 아까 서해양성 기후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리을. 가는 지중해. 나는 인도양으로 흘러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세계지를 하면 모르면 안 되겠죠?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드 해가지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여러분. 문제. 가다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가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 보면요. 요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대략 터키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중국에 있는 어떤 내륙의 어떤 도시구나. 그리고 다는 요거는 여기 제일 뭐예요? 여기는 딱 봐도 이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항상 세계 지도가 나오면 적도에 딱 선을 긋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북반구,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 기온 그래프만 봐도 일단 북반구,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북반구 두 개니까 일단 지금 얘는 다로 정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다가 C니까요. 일단 지금 얘랑 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강수가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패턴이 정말 반대죠. 반대다 보니까 얘는 딱 봐도 여름에 비가 안 오네? 그러면 얘는 근데 무슨 기온인지도 뭐를 봐야 돼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면 둘 다 온대는 맞네요. 일단 온대는 맞는데 얘는 여름 건조니까 CS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겠어요? 얘는 총량을 알 수는 없지만 중국 내륙인 걸 봤을 때는 C 동안이니까 CF 한 A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난월이 22도 이상 올라가니까 CFA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B가 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A가 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B, A, C 해가지고 3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자,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보면요. 지중해 딱 색칠되어 있고 지중해 근처에만 딱 돼 있죠. 딱 봐도 뭐예요? 지중해성 기후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징적이에요. 우리나라인데 밑에만 조금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렇게 남쪽이랑 그 다음에 일본의 이쪽 위에 어디에요? 일본의 그 홋카이도를 제외한 약간 전역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보면은 나기후는 CFA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에만 해당을 하는 기후는요. CFA 기후입니다. 그래서 CM보다도 약간 더 특징적인 거는 일본 거의 전역이 표시되어 있으면 CF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보니까요. 가을 기후는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중부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죠. 설명을 했었습니다. 2번. 나는 겨울에는 대륙에서 북서계절풍, 여름에는 해양에서 남동 내진 남서계절풍이죠. 그래서 계절풍이 불어온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가는 나보다 6월, 8월에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나보다 지중해성 기후가 6월, 8월에 강수량이 많습니까? 여기 북반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서는 올리브 재배, 나에서는 벼 재배가 활발하죠. 가나 모두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건조기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 너무 쉽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잘 맞출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겠지만. 자, 4번.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는 사바나 기후 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 중 하나이다. 공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키가 큰 풀이 초원을 이룬다. 그래서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관목이 드문드문. 그래서 이거는 소림, 장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도로 갈수록 나무가 많아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나무가 적어진다. 다시 말하면 열대 우림으로 갈수록 나무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나무가 점점 적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건 결국 뭐예요? 사바나 기후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여름 기후에 적응했다. 일단 요것만 봐도 딱 지중해성 기후고요. 나뭇잎이 작고 딱딱하며 두껍다. 그래서 이거를 경엽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체로 저희도로 갈수록 나무가 적어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나무가 많아진다. 그래서 패턴이 지금 어때요? 더 반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소 재밌는 지문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 요거 두 개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나타난다. 요거까지 캐치를 하면 여러분들 very good. 자, 1번. 나는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을 받는 계절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을 받는 계절. 이거는 겨울이죠. 강수량이 집중되는 거 맞습니다. 자, 가의 체나널 강수량은 나의 체나널 강수량보다 많다. 당연히 열대기후가 훨씬 더 많죠. 온대기후보다는요. 그죠? 맞는 얘기고요. 자, 가는 나보다 여름철 강수량 대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이 낮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대비라는 거는 뭐냐면요. 앞에 나온 거 분의 뒤에 나온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 분의 겨울 강수량의 비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뭐 비슷하니까요. 근데 나는 어때요? 여름 강수량 대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이고 맞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플랜테이션이 발달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플랜테이션을 사바나 기후에서 기업적으로 어떤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고 그런 원료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서 기업적으로 기후작물을 생산하는 게 플랜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사바나 기후나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자, 5번. 가나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계절이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연 강수량에 대한 월 강수량의 비율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다.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딱 보면은 일단 뭐예요? 기울기를 보면은 건기나 우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일단 지금 나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딱 봐도 서한이고요. 요거 지금 두 개는 동한이고 동한인데요. 이 중에서도 나는 강수량이 늘 한결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나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랑 얘 둘 중에 지금 하나인 건데,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지금 그럼 가볼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오고 있다가 여름에 갑자기 기울기가 적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가가 결국에는 얘구나. 얘는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강수가 고르게 오고 있다. 바다의 영향을 왠지 많이 받을 것 같다. 늘 바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일 것 같고 비도 굉장히 항상 많이 올 것 같고 많이 묻어올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 일본의 도쿄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CFA에 해당하겠구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일본 대부분이 CFA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 갑자기 강수가 기울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서서히 늘어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동쪽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고 동계에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고요. 요거는 동계 겨울 건조다. 요렇게 특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칭따오예요. 칭따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거 적어드릴까요? 로마고요. 얘는 도쿄고요. 얘는 칭따오입니다. 칭따오는요 여러분 맥주가 맛있는데 니들이 그 맛을 알면 안 됩니다. 자, 가는 수목농업이 발달하였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자,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 건조 기후보다 열대저기압으로 인한 피해가 크냐? 열대저기압은 여름에 오는데 일단 여기 열대저기압 자체가 생기는 곳도 아니거니와 열대저기압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도 없는 계절이죠. 여름에 건조하니까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가와 다는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계절이 반대이다. CSCW 반대 맞고요. 다는 가보다. 동계 겨울 건조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보다 기온의 연격차가 크죠. 대륙 동안이니까요. 다는 나보다. 다가 뭐였죠? 동계 겨울 건조 기후는 온난 수분 기후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왜? 그래서 동계가 건조한 거니까요. 요거는요, 여러분, 이 지문은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요거는 영 강수량 분의 여름 강수량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은 만약에 영 강수량에서 여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가 많이 오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건 여기 셋 중에선 당연히 동계 겨울 건조 무슨 말이니 얘들아. 미안. 자, 온대 겨울 건조 동계 건조 기후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는 없지만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오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름 강수량 지분이 가장 적은 건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동계 강수 집중률이면 그러면 얘도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유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A에서 C 기후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은 호주네요. 그리고 S 붙어있네요. 남반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를 잘 안 봐서 모를 텐데 요거는 호주는 일단 전반적으로 무슨 기후예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사막 기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리고 그 사막 기후 주변 지역으로는 어때요? 이 주변 지역으로는 항상 스텝 기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택기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사막기후 주변에 약간 짧은 풀의 초원이 자라는 걸 스텝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보다는 강수가 조금 있지만 500에는 못 미치는 그런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주에는요, 아주 일부분 이렇게 사바나 기후가 조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요만큼은 동계 겨울 건조 기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도시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자주 나와요. 이쪽에 있는 브리즈번이랑, 그리고 요만치쯤에 있는 시드니랑. 시드니는 사실 보면 이 C랑 B가 살짝 겹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멜버른. 이렇게 3도시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가 전반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도 자주 나온다. 여기 퍼스. 여기도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을 보고서 A, B, C를 찾아볼 건데요. 일단 여기 아랫지방에만 이렇게 살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퍼스가 아주 대표적인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B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호주에서 이 동안 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난 수분 기후입니다. CFA 기후이고요.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뉴질랜드 전체와 그 다음에 호주의 동남쪽 일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떤 기후냐면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뭐 사실은 그냥 외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서한 해양성 기후의 단서가 될 수 있고 이런 표시 지역을 보면은 어디구나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요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딱 걸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의 위치에서 영향권을 들고 있는 게 요쪽이에요. 그래서 요걸로도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위도대로 봤을 때는 일단 무역풍 때니까 해양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는 온난 수분 기후일 거구나 이렇게도 뭐 영향을 받을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정보를 파악하고 보면요. 자, A는 6월에서 8월이 우기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6월에서 8월, 남반구는 겨울이죠.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면 겨울이 우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C는 아열대 고압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교대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교대로 받지 않고 편서풍의 영향을 거의 한결같이 받습니다. 틀린 얘기고요. 자, CFA, 온난 수분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보다 포도와 오렌지 재배가 활발하지 않죠? 반대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B보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온난수분 기후보다 여름이 서늘한 편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그르해서 2번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지문부터 내용을 풀이를 하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문부터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도표부터 보기보다는 지문을 보면서 소거를 해나가는 방법이 문제를 푸는데 더욱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려면 개념을 정리할 때 이게 맞겠지만요.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그래프의 가다 국가를 지도에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일단 보면요. A, B, C 그래서 영국이고요. 얘는 지금 어디예요? 요거는 당연히 프랑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탈리아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딱 봐도 포도의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 싶으면 당연히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포도도 제법 있지만 밀을 많이 키우네. 그러면 요거는 대략 프랑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우스 어디 갔니? 그러면 여기는 포도는 거의 자라기가 불가능하고 양이나 아니면은 밀, 혼합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구나. 요거는 영국이고요. 자, 그러면 뭐 사실 너무 쉬운 문제죠. A, B, C에서 0푼이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예요? 당연히 서한해양성 기후일 거고요. 얘는 프랑스는 서한해양성 기후와 일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만 나타날 거고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면 아주 굿이겠죠?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지도는 어느 시기에 강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에 나 지역과 비교한 가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에서 고른 것은 단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요. 나가 빼짝 말라있는 걸 보니까 북반구이고요. 아, 딱 봐도 7월이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강수량 대비 일단 지금 가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나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대비 증발량이 일단은 어때요? 당연히 낮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리을이나 미음 중 하나가 돼야겠네요. 벌써. 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은 당연히 작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정답은 미음이 되겠네요. 낮의 길이는 여기보다는 당연히 긴 편이죠. 북쪽으로 갈수록 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미음이고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온대기후 문제가 좀 그닥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일단 볼게요. 자, 1번. 가에서 다국가의 공통적 특징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단 가국가는 어디냐면 이건 남아공입니다. 그리고 나국가는 뉴질랜드고요. 그리고 다국가는 굉장히 긴 나라 칠레죠. 자, 그럼 봅니다. 자, 일단은 세 국가 다 남반구고요. 1월이 7월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겨울 1월이 여기는 여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국토의 대부분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거는 A기후인데 우리 지금 온대기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에서라고 얘기하기에는 다 열대기후에 거쳐있는 위도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요. 자, 여름의 서늘하고 연중 강수가 고른 온대기후 지역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족보 있는 해안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다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타카마 사막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여러분 건조기후에서 쭉 사막이 어딘지 짚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드에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기온 편차와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가에서다는 지도의 세 지역 중 하나이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고서 아 얘가 남반구고 얘 둘은 북반구다라는 것부터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볼 게 강수 편차 기온 편차를 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열대기후 볼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이 그래프 모양만 보면 아 이거를 이으면 그대로 강수의 패턴이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절대적인 값은 알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편차를 보고서 전반적인 추이는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쭉 이어보면 얘는 여름에 딱 봐도 건조하네. 그지?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반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어때요? 딱 여름에 강수가 딱 집중이 되네. 그쵸? 그래서 얘랑 얘는 좀 패턴이 반대고요. 얘는 건기와 우기가 좀 명확한 편이어서 총량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얘는 동계 건조가 될 거고요. 얘는 지중해성이 될 거고요. 얘는 일단 남반구기는 한데 지금 패턴이 뭐 전반적으로 일단 가랑 비교했을 때는 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는 편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을 건데 일단 지중해성 기후 얘가 나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동계 겨울 건조는 일단은 칭따오가 될 거고요. 북반구. 그래서 지금 얘가 될 거고요. 동계 건조가 가였니?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얘 혼자 남반구에 있고요. 이거는 뉴질랜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봅니다. 아, 도시가요, 여러분? 얘는 아까도 나왔던 도시입니다. 얘는 지금 그냥 나라만 적을까? 터키고요. 얘는 중국인데 사실은 청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는 곳이고요. 도시도 적어야겠네. 이렇게 되면 얘는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봅니다. 자, 가는 나보다 6월, 8월에 강수량이 많다. 맞는 얘기죠? 동계 건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맞는 얘기죠?
나는 다보다 연간 일사량이 많다. 왜? 확실한 건기이기 때문에 태양이 내리쬐는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웰링턴은 청도보다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계절풍이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웰링턴은 이즈미르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죠. 서한 해양성 기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좀 보면요. 월강수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강수 빼기 12분의 0 강수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값이 아닙니다. 다만 추이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0보다 플러스면 뭐예요? 그러면은 많이 온다. 어떤 거보다? 평균보다. 반대로 0보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적게 온다. 뭐보다? 평균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그냥 강수 패턴 그래프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그래프는 두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주로 생산되는 지역의 기후와 비교한 나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그림의 기역에서 미음에서 고른 것을 단 가나는 올리브 카카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하면은 대표적인 카카오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가 지금 카카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에스파냐,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모로코 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얘가 올리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상대적 특징입니다. 얘는 뭐였죠? 굳이 따지자면 얘는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합니다. 자, 대륙성 강수의 빈도는 당연히 어때요? 낮고요. 여름 강수 집중률 당연히 낮고요. 그럼 디귿이나 리을 아니라 정답은 미음이네요. 그쵸? 기온의 연교차는 어때요? 이거는 연교차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왜냐면 열대기후는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클 정도로 연교차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도와 같이 적도 수렴대가 위치하는 시기에 A에서 D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으로 적절한 내용을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1월에서 7월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일단 딱 봐도 적도 수렴대가 굉장히 북반구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7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자, 햇살이 따뜻한 낮에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 영국인 거 보니까 요거는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서풍과 전선대 영향으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밀밭을 돌보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보자면요. 요거는 에스파냐인데 요거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왜? 왜일까? 여러분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편서풍과 전선대 영향으로 내리는 비를 맞으면 밀밭을 돌보는 농부는 여기 지금 표시한 거 에스파냐인데 7월에 이럴 수 있어요? 틀린 얘기잖아. 그지? 이 설명 자체가 틀린 거네, 얘들아. 보면서 나도 읽으면서도 뭔 얘기인가 했다. 미안. 자, 다음 B. 고온건조한 날씨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를 돌보는 동부. 그래서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에도 지중해성 기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건 샌프란시스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도 위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중해성 기후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추운 북반구에서 따뜻한 햇볕을 찾아온 관광객이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얘는 얘 입장에서는 추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간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온대보다도 위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도 틀린 얘기이고요. 그리고 7월에 남반구는 어때요? 당연히 겨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A, B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네 문제 남았다. 네 문제. 선생님도 힘들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일단 보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편차가 거의 없으니까 딱 봐도 뭔가 얘일 것 같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우와 얘는 7월에 되니까 강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적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다. 그 다음에 얘는 겨울에 건조하네요. 반대로. 그러면 뭔가 남반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남아공에 있는 뭔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지금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B고요. 지금 얘가 C네요. 자, A는 연중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받니? 그러하다. 이응. 자, 7월에 B는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을 받니? 7월이면은 얘 입장에서는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에 편서풍과 전선대 영향을 받는 게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에 B는 C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자, 1월의 일사량은 A에서 C 중 B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에서 C 중 B가 가장 많다? B가 뭔데요? 1월의 일사량이라고 그랬으면 1월은 지금 B 입장에서는 B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B 입장에서는 1월은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1월이 여름인 곳을 찾아야 되니까 맞네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그늘을 해가지고 몇 번이니? 그늘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시 리을에 대해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1월의 일사량 1월이면은 일단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남반구는 여름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지금 겨울이고요. 얘도 지금 겨울이고요. 얘는 여름입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일사량이 가장 많은 건 당연히 B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림의 가에서 라기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온난 수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대 겨울이 있고요. 서한 해양성이 있고 서한 해양성이 있고 지중해성 기후이다. 결국에는 동안과 서한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제한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입니까? 그러면 얘니까 C고요.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입니까? 그러면 일단 F가 붙을 거고요. 여름철이 서늘합니까? 네라고 하면 B가 될 거고요. 아니오라고 하면 A가 될 거고요. 건조한 계절이 겨울입니까? 얘라고 하면 W가 될 거고요. 아니오라고 하면 S가 될 거고요. 이거는 케펜의 기후 구분을 묻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가는 CFB 목초지 조성에 유리하죠. 나는 기후적으로 CFA니까 온난수분 기후니까 벼집에 유리하죠. 다는 건조한 시기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이거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대륙 동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렸고요. 가라는 주로 대륙 서안, CFB와 CS는 대륙 서안, 그 다음에 CFA와 CW는 대륙 동안에 분포한다. 맞는 얘기고요. 가의 분포 지역은 라의 분포 지역에 비해 위도가 높은 편이다. CFB는 CS에 비해서 위도가 높은 편이죠. 그쵸? 편서풍에다가 난류까지 버프를 받으면서 제법 고위도까지 길게 위치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이네요. EU 회원국의 두 농축산물 생산량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2020년부로 영국은 EU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 보면요. 얘네가 지금 많아요. 그쵸? 그 다음 나는 얘네가 많아요. 그럼 딱 봐도 뭐예요? 얘는 지금 전형적인 CFB일 거고 얘는 전형적인 CS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올리브 생산량 가가 많을 수가 있겠니? 아닐 거고 술록? 이건 더 추운 데 있어야겠죠. 그러면 소사육 두수가 일단 맞을 텐데 나는 술록사육 두수? 지중해성 기후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해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그래프는 가에서 다 도시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도시를 지도에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1월 및 7월 강수량에서 지금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저는 평균 기온과 기온의 연결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가보시면 1월에는 강수량이 많고요. 7월에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중해성 기후일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1월과 7월의 강수량이 제법 비슷한데 다 같은 경우에는 7월의 강수량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얘가 CFB고 얘가 CFA가 됩니다. 이걸로도 약간 헷갈릴 것 같으면 여러분 요거까지 같이 보면 됩니다. 채널의 평균 기온 보면요. 일단 지중해성 기후가 높은 편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후텁지근하고 무더운 곳은 온난 세변 기후죠. 그죠? 채널의 평균 기온 자체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곳은 당연히 서한 해양성 기후고요. 기온의 연결차도 보면요. 당연히 대륙 동안에 있는 CFA 기후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이 지중해성 기후고 연결차는 CFB가 제일 낮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걸 보면 결국엔 뭐예요? 얘가 지금 A가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지금 보면은 C가 나가 되겠죠. 나. 그래서 A, C, B 해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대와 온대가 여러분들 문제를 내기에 굉장히 좋은 파트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개념 명확하게 짜셔서 틀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교육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란 특성상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디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